자, 초등 5학년 왕수학 5단 문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보면은 문제 보면 약수가 4개 있는 수를 가장 작은 수부터 차례대로 10번째까지 나열을 해야 하는 건데, 자, 지금 보면은 여기 약수가 4개라고 되어 있죠. 자, 그러면은 약수의 개수를 어떻게 찾냐면, 약수의 개수는 일일이 찾는 것보다는 약수의 개수는 일단은 소인수 분해를 이용해서 그 소인수 분해의 거듭 제곱 지수 숫자를 1씩 올린 다음에 곱하면 약수의 개수가 나오게 되는 거죠. 예를 들면은 뭐 8 같은 경우는 소인수 분해했을 때 2의 세제곱, 예를 들면 12 같은 거는 2의 제곱 곱하기 3 이렇게 소인수 분해가 되어 있을 때 약수의 개수는 이 각각의 소인수마다 지수가 있죠. 거듭제곱. 이 거듭제곱을 1씩 올리면 되는 거죠. 1 올리면 얘는 4가 되고, 지금 여 12 같은 거는 2의 지수는 2라고 되어 있으니까 2를 올리면 3이 되고, 얘는 3의 1제곱이니까 1 올리면은 2가 되겠죠. 자, 그런데 8 같은 경우는 소인수가 이제 지수 1 올린 게 4니까 4개가 되는 거고, 12 같은 거는 3하고 2 이렇게 여러 개가 있을 경우에는 두 수의 곱을 이용하면 6. 이게 약수의 개수가 되겠죠. 자, 이거를 이용해서 좀 쉽게 구해보려고 합니다. 자, 일단은 우리가 이제 소인수 분해를 하려고 하면은 이 소인수 분해라는 거는 당연히 이제 소수의 곱으로 나누는 거니까 소수 잠깐 써볼까요? 자, 그러면 소수는 약수가 2개, 1과 자기 자신만을 가지는 숫자고, 소수는 2, 3, 5, 7, 11, 그 다음에 13, 17 이런 식으로 가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거듭 제곱을 이용해서 소인수분해를 이용해서 약수의 개수를 보려면 약수의 개수가 4개 나오려면 경우가 2가지밖에 없습니다. 자, 첫 번째 경우 같은 경우는 어떤 소수의 1제곱 곱하기 어떤 소수의 1제곱 이런 식이면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 거듭 제곱을 1씩 올린 다음에 곱하게 되면 2 곱하기 2 해서 4 나오겠죠. 그 다음에 또 다른 경우는 뭐냐면은 소인수분해를 했을 때 혼자 어떤 소수의 세제곱으로 나오면 되겠죠. 세제곱으로 나오게 되면은 여기 지수를 1 올리면 바로 4가 나오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2가지 경우로 나눠서 볼 겁니다. 일단 첫 번째 경우부터 보도록 할게요. 일단 가장 작은 수부터 나열을 했으니까 지금 처음에 들어가는 소수는 가장 작은 것부터 들어가겠죠. 자, 그래서 맨 처음에는 뭐 2 하고 3 들어갈 때가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2, 5, 그 다음에 2, 7, 그 다음에 2, 11, 그 다음에 2, 13, 2, 17. 이 정도까지만 써볼게요. 자, 그러면 일단은 6, 그 다음에 10, 그 다음에 14, 그 다음에 22, 그 다음에 26, 그 다음에 34. 일단은 이 정도 보고요. 그 다음에 또 여기서 멈춘 이유는 뭐냐면은 여기서 계속 키워간다 해가지고 그 앞으로 계속 커지는 거 이거보다 작은 수들이 있죠. 왜냐면 처음에 소인수가 3으로 시작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자, 그래서 3부터 시작하는 것도 좀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3 곱하기 5인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3, 7, 그 다음에 3, 11, 그 다음에 3, 13, 뭐 3, 17 정도까지만 해볼게요. 그러면 3, 5, 15, 3, 7에 21, 그 다음에 33, 그 다음에 39, 그 다음에 3하면 51 이렇게 되겠네요. 자, 일단은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소인수 하나의 세제곱꼴을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가장 작은 것부터 2의 세제곱꼴은 숫자가 8일 거고요. 그 다음에 3의 세제곱은 27, 그 다음에 4의 세제곱은 64. 일단 여 정도까지만 쓸게요. 자, 우리는 지금 가장 작은 것부터 10번째 놓이는 숫자를 쓸 겁니다. 자, 가장 작은 것부터 한번 찾아볼게요. 이 수준 중에서 가장 작은 거는 일단은 6이 있죠. 6 있고요. 그 다음에 또 가장 작은 건 8이 있고요. 그 다음에는 10 있네요. 그 다음에 10 다음에 오는 숫자는 14가 되겠네요. 14. 그 다음에 14 다음에 올 수 있는 건 15. 그 다음에 15 다음에 올 수 있는 거는 여기 21이 있네요. 21. 그 다음에 21 다음에 올 수 있는 건 22가 있고요. 22 다음에는 26이 있네요. 26 있고, 그 다음엔 27. 그 다음에는 27 다음에는 33이 있네요. 자, 그 다음에도 찾을 수 있는데 지금 선생님 몇 개 찾았냐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자, 그러니까 10번째 오는 숫자는 33이 답이 되도록 하겠네요. 그 다음에도 선생님이 써놓은 숫자 가지고 뭐 11번째, 12번째 계속 찾아갈 수 있겠죠. 자, 1번은 이렇게 마무리하고요. 그 다음에 4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어떤 삼각형이 그 가운데 각도 28도씩 계속 빙글빙글 돌고 있습니다. 자, 일단 돌고 있는데, 자, 28도, 그 다음에 28도, 28도 이렇게 계속 돌아가는 거죠. 그러면 어느 순간 그 28도의 배수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우리 한 바퀴는 360도잖아요. 자, 그래서 360도를 일단 28도로 쪼개 보겠습니다. 28로 나누게 되면 첫 번째 1, 28 하면은 그 다음에 80이 나오네요. 자, 그럼 80이 나오면은 나눠 떨어지진 않겠지만 그 3 하면은 3, 2, 6, 84 이렇게 하면은 84가 넘죠. 그러면은 3은 안 되고, 자, 2 하면은 그 56 그리고 나서 24가 남겠네요. 자, 그러면 이걸 보고 알 수 있는 것 같은 경우는 우리가 지금 이거를 계속 돌았을 때 만약 이렇게 한 바퀴를 돌려본다고 해볼게요. 자, 그러면 한 바퀴를 돌렸을 때 360도가 딱 맞아떨어지진 않죠. 12개까지 돈 다음에 24도가 남기 때문에 우리는 이 각도 하나당 28도씩이기 때문에 28도와 24도는 맞아떨어지지가 않아요. 여기 문제를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포개어져야 한다고 했어요. 첫 번째 삼각형과. 그러니까 만약 이렇게 28도로 지금 한 바퀴만 돌렸을 경우는 맨 마지막엔 24도고 우리가 구하는 건 28도이기 때문에 4도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 첫 번째 삼각형이랑 포개지진 않고 4도의 오차가 생기게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만약 포개지려고 하면은 어떻게 하냐면 한 바퀴만 돌리는 게 아니죠. 한 바퀴 돌리고 두 바퀴도 돌려보고 세 바퀴도 돌려보고 포개어질 때까지 계속 여러 번 돌려봐야 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지금 구해야 할 때는 결국에 뭘 구해야 하냐면은 28도씩 돌렸을 때 이게 지금 360도가 되는 수도 있지만 아니면 720이 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1080도, 한마디로 360도의 계속 배수가 맞아 떨어질 때까지 지금 찾아봐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360, 720 이렇게 가는데 지금 이 28도에 28의 배수가 360으로 나눠 떨어지는 걸 찾는 게 이 문제의 키포인트겠네요. 나눠 떨어지는 숫자. 그러면 28의 배수 중에 어떤 수가 360으로 나눠 떨어지냐? 그러면 28에다 몇을 곱하면 360을 나눠 떨어지냐 같은 거는 소인수분해 같은 걸 이용하면은 여러분들이 배수 약수 관계를 좀 쉽게 볼 수 있어요. 자, 일단 28의 배수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자, 28에 어떤 수를 곱할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게 360으로 나눠 떨어져야 합니다. 자, 그러면 28 같은 경우는 소인수분해를 하면은 2의 제곱 곱하기 7이고요. 그리고 나서 360 같은 경우는 소인수분해를 하면 36하고 잠시만요. 36하고 10이니까 싸고 그러면은 2의 세제곱 곱하기 그 다음에 2의 세제곱 곱하기 3의 제곱 곱하기 5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러면 선생님이 앞에 쓴 거에 선생님이 지금 2의 제곱 곱하기 7 여기 썼는데 이게 지금 2의 세제곱 곱하기 3의 제곱 곱하기 5란 얘기는 이거의 배수가 되려면은 지금 360에 2의 세제곱, 3의 제곱 곱하기 5의 곱을 가지고 있어야죠. 자, 그러니까 이 네모안은 몇이 들어가냐면 2의 세제곱이 되려면은 일단은 2가 곱이 있어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3의 제곱 다 들어가 있어야 하고요. 그 다음에 곱하기 5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자, 그러니까 한마디로 360의 배수가 되기 위해서는 지금 여기 주어져 있는 28보다 추가로 곱이 몇이 더 있으면 되냐면은 2, 그 다음에 5, 9. 한마디로 지금 90의 곱이 더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28 곱하기 90을 하게 되면은 28 곱하기 90을 하게 되면은 0, 9, 12, 7, 그 다음에 9, 28 하니까 2520이겠네요. 자, 2520도로 28도의 배수를 하게 되면 이건 360으로 나눠 떨어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 28은 360에 대해서 얼마나 곱을 달고 있는지 한번 나눠볼게요. 자, 2520 나눠보겠습니다. 2520을 28로 나누게 되면요. 첫 번째는 못 나누니까 여기에 지금 9, 그러면 98, 72, 자, 7, 그러면은 9, 2, 18, 2, 5.
자, 그러면은 나눠 떨어지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몇 번이냐면은 28도씩 90번을 돌게 되면 맨 마지막에 90번째에 맞아떨어지게 되는 거죠. 자, 그러니까 그 다음에 첫 번째와 다시 포개지기 위해서는 한 번 더 움직이면 되니까 91번째 삼각형을 돌리다 보면은 첫 번째 삼각형과 포개지는 걸 알 수가 있게 되겠네요. 자, 4번 문제 풀이는 여기까지 하고요. 자, 그런 다음에 5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6자리 숫자가 있는데 4와 5와 9로 나누면 나눠 떨어진다고 되어 있네요. 자, 그럼 여기서는 일단 4로 나눠 떨어진다는 얘기는 4의 배수가 되기도 하고, 그 다음에 5로 나눠 떨어졌을 때는 5의 배수가 되기도 하겠네요. 자, 그런 다음에 9로 나눴을 때도 나눠 떨어진다는 얘기는 9의 배수 이기도 하겠네요. 자, 그러면 4의 배수이면서 5의 배수이면서 9의 배수인 조건을 좀 알고 있어야겠죠. 자, 일단 선생님이 4, 5, 9의 배수를 얘기하기 전에 좀 추가적으로 더 얘기를 할게요. 일단 2의 배수 조건부터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2의 배수 조건 같은 건 1의 자리만 보면 되겠죠. 자, 1의 자리가 끝의 자리가 0, 2, 4, 6, 8로 끝나면 2의 배수죠. 자, 그리고 나서 추가로 자, 3의 배수. 3의 배수 조건은 이게 6자리든 5자리든 뭐 3자리든 몇 자리 수든지 간에 각 자리 수의 합이 3의 배수이면 그 숫자는 3의 배수라는 조건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문제 주어져 있는 4의 배수 조건 써볼게요. 4의 배수는 끝에 두 자리만 보면 됩니다. 한마디로 10의 자리하고 1의 자리만 봅니다. 그래서 끝에 두 자릿수가 4의 배수이면 그 숫자는 4의 배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 5의 배수는 가장 끝자리만 보면 되죠. 1의 자리가 0 또는 5로 되어 있으면 그 숫자는 5의 배수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여기서 9의 배수 조건이 나와 있는데 9의 배수 조건은 3의 배수 조건과 개성이 유사합니다. 일단 역시 3의 배수와 마찬가지로 각 자리의 숫자 합을 찾으면 되는데 각 자리의 수의 합이 아까 3의 배수였으면 3의 배수잖아요. 9의 배수는 각 자리 숫자 합이 9의 배수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조건들을 조금 알고 있으면 여러분들이 이와 유사한 다른 문제 접근할 때도 조금 편할 거예요. 자, 그래서 문제 하나씩 보도록 합시다. 일단은 A, O, 2, 3, B, C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첫 번째 뭐부터 볼 거냐면은 이 숫자는 일단 1의 배수, 5의 배수라고 되어 있죠. 자, 5의 배수부터 먼저 접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5의 배수부터 접근하면 1의 자리 숫자는 0인 경우와 0 또는 5 이렇게 두 개로 나뉘게 되겠죠. 자, 그래서 첫 번째 같은 경우는 이제 A, O, 2, 3, B 0으로 끝나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A, O, 2, 3, 그 다음에 B 5로 끝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조건은 또 어떤 걸 볼 거냐면은 이 상황에서 이제 4의 배수 조건을 좀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4의 배수는 이 뒤에 두 자리 숫자가 4의 배수가 와야 하잖아요. 자, 그러면 0으로 끝날 때 4의 배수가 될 수 있는 이 B의 자리 숫자는 뭐가 오냐면은 자, 1은 안 되죠. 10은 안 되고 자, 일단 될 수 있는 거는 0 될 수 있겠네요. 끝에가 00. 그 다음에 10은 안 될 거고 20이 되겠네요. 30 안 되고요. 40 되고요. 그 다음에 50 안 되고 60 될 거고요. 그 다음에 70 안 되고 80이 될 수 있겠네요. 자, 첫 번째는 이렇게 되고, 자, 이제 B에 대해서 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여기 두 번째 B 같은 경우는 1의 자리가 5잖아요. 근데 1의 자리가 5면서 4의 배수가 될 수 있는 거는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뭐, 0, 5, 아니면은 뭐 15, 25, 35, 45, 55, 65, 그 다음에 75, 그 다음에 85, 그리고 95. 어떤 걸 생각하더라도 4의 배수가 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선생님이 첫 번째 얘기하는 4의 배수와 5의 배수 조건을 모두 동시에 만족하는 숫자는 일단은 A, 지금 5, 2, 3, B, C 중에서 B의 값이 일단은 0, 2, 4,
U, 8인 경우와 지금 C에 올 수 있는 거는 0. 이 정도가 될 수 있겠네요. 그러면 여기에 추가적으로 9의 배수가 되기 위해서는 각자리 숫자 합이 9가 나와야 하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은 이 문제를 보면은 지금 여기 A 숫자와 5, 그 다음에 2, 3, 그 다음에 B의 숫자, C의 숫자를 더했을 때 이게 모두 9의 배수가 돼야 합니다. 자, 그러면은 그런데 여 A, B, C를 더했을 때 값 중에서 가장 큰 거를 찾으니까 우리 큰 수부터 좀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5와 2와 3의 합은 지금 현재 10이 나오게 되죠. 자, 그러니까 한마디로 지금 10에다가 A, B, C를 더하는 경우를 좀 계산을 해야 할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10에 추가적으로 A, B, C 더했을 때 9의 배수 가장 큰 거부터 쓰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C는 0으로 확정이고요. 그리고 나서 A가 지금 B의 경우가 좀 여러 가지가 있죠. B의 경우가 지금 큰 거니까 8부터 찾아보도록 할게요. 8일 때 아니면 6일 때, 그 다음에 4일 때, 2일 때, 0일 때. 자, 이 정도 경우를 놓고 A의 경우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지금 여기 첫 번째가 10일 경우에 10하고 8하고 0을 더했을 때는 지금 18인 상태죠. 여기에 A가 더했을 때 9의 배수가 될 수 있는 건 A가 9인 경우가 되겠네요. 자, 그리고 나서 뭐 밑에 경우도 찾을 수 있지만 우리는 더했을 때 가장 큰 걸 찾는 거죠. 자, 일단은 밑에 더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밑에가 10일 경우에 다시 여기가 6이면은 16인 거죠. 16에다가 9의 배수가 될 수 있으면 일단은 2가 될 수 있겠네요. 이렇게 되면 18이 되겠죠. 자, 그리고 나서 또다시 10이 있을 때 4 있으면 14니까 9의 배수가 될 수 있으면 14니까 4가 더해지면 18 되겠네요. 그 다음에 또 10일 때 여기 2면 12죠. 12이면 6이 더해지면 되겠네요. 18 나올 거고요. 자, 그 다음에 10, 그 다음에 0. 그럼 여기에는 19의 배수가 되려면 8이 더해지면 되겠네요. 자,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더했을 때 A, B, C를 더했을 때 가장 크게 될 수 있는 거는 아무래도 가장 처음 번에 A가 9인 경우, 그 다음에 B가 8인 경우, 그 다음에 C가 0인 경우. 그래서 이 A, B, C 더했을 때 가장 크게 나올 수 있는 숫자는 17. 이렇게 되겠네요. 자, 이 문제 풀이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자,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이제 7번 문제가 있습니다. 자, 7번 문제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은 이 여러 개 분수를 더할 때 모두 통분하는 이런 문제가 아닙니다. 자, 경시대회급의 문제를 좀 여러분들이 풀어봤다고 하면 이 분수들의 합이 나오면은 어떤 이론이 있냐면 부분분수라는 이론이 있죠. 자, 부분분수. 자, 부분분수는 공식이 어떻게 되냐면 분모가 어떤 두 수의 곱으로 이루어져 있을 때 자, b-a분의 1 여기에 곱 a분의 1 마이너스 b분의 1 이게 부분분수 공식입니다. 대외급 문제를 좀 준비했으면 이 공식이 낯설지는 않을 거예요. 자, 그래서 문제 써져 있는 걸 해석하게 되면은 4분의 1 더하기 12분의 1 더하기 24분의 1 그리고 40분의 1 그 다음에 60분의 1 그 다음에 84분의 1인데 이게 지금 공식이 되기 위해서는 밑에가 곱으로 되어 있어야 한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얘는 4, 12, 24, 40, 60, 84 이렇게 하나의 숫자로 되어 있는데 이거를 두 수의 곱으로 나누는 게 키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일단은 4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곱을 생각했을 때 뭐 1 곱하기 4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요. 2 곱하기 2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자, 12 같은 경우는 뭐 1 곱하기 12, 2 곱하기 6, 그 다음에 3 곱하기 4. 뭐 작은 수부터 생각을 하게 되면 이렇게 되겠죠. 뭐 이 24 같은 경우는 1 곱하기 24가 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2 곱하기 12, 뭐 3 곱하기 8. 그 다음에 작은 수부터 쓰면 4 곱하기 6. 이 뒤부터는 어차피 앞뒤 순서만 바뀌는 거니까 지금 이렇게 됐을 때 여러분들이 지금 이걸 생각하게 되면은 곱이 지금 연달아서 뭐 2, 그 다음에 어떤 연관성이 앞뒤에 붙어 있지 않다라는 걸 좀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부분수 문제를 풀면은 선생님이 이제 뒤에 풀어주는 거를 좀 보게 되면은 지금 이 상황으로는 부분분수가 진행이 되기
않는다는 것을 좀 알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문제는 풀기 위해서 첫 번째 어떤 걸 조금 이용을 해야 하냐면은 지금 분모가 다 2의 배수이잖아요. 자, 그래서 이거를 2분의 1 분모에 있는 곱을 2를 빼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2분의 1을 좀 크게 빼내고요. 2분의 1을 크게 빼냈을 때 나머지를 다시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분의 1이 되고요. 6분의 1, 그 다음에 12분의 1, 그 다음에 20분의 1, 그 다음에 30분의 1, 그 다음에 2 빼냈으니까 42분의 1. 자, 이렇게 됐습니다. 자, 선생님이 이렇게 빼낸 이유는 여러분들이 곧 알게 될 거예요. 자, 2분의 1은 지금 빼낸 상황이고, 여기서부터 이제 한번 잘 봐보세요. 자, 2에 대해서 곱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는 1 곱하기 2죠. 그 다음에 밑에다가 어차피 정리할 거니까 밑에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2는 1 곱하기 2죠. 자, 그리고 나서 6은 2 곱하기 3. 자, 그리고 나서 12는 다시 3 곱하기 4. 20은 4 곱하기 5. 규칙이 좀 보이나요? 분모가. 자, 그 다음에 30은 그러면 5 곱하기 6일 거고요. 마지막에는 6 곱하기 7. 어떤 분모의 규칙적인 특징이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좀 보게 될 거예요. 자, 그래서 나머지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1, 1, 1, 1. 되고, 그 다음에 이 두 수를 다 더하는 거죠. 자, 그래서 부분분수 공식을 이제 실제로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2분의 1 곱이 있고요. 자, 부분분수는 어떻게 쓴다고 했냐면은, 자, 분모의 두 수의 곱이 있잖아요. 자, 분모의 두 수의 곱이 있을 때 어떻게 된다 했죠? 두 수의 곱이 있을 때 B에서 A, 자, 한마디로 작은 수, 큰 수 순으로 있을 때 큰 수에서 작은 수를 뺀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럼 2에서 2를 빼게 되면은 1이 나오죠. 1분의 1 이렇게 되고, 여기에는 이제 1분의 1 빼기 2분의 1 이렇게 되겠네요. 자, 괄호가 또 생겼기 때문에 앞에 괄호는 중괄호로 바꾸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나서 그 뒤에 다시 2에서 3을 빼게, 또 3에서 2를 빼게 되면 1이 나오죠. 자, 1분의 1인 상황이고, 여기에 추가적으로 곱을 2분의 1 빼기 3분의 1. 그 뒤에도 마찬가지로 또 3하고 4가 있으니까 4 빼기 3은 1분의 1, 그 다음에 3분의 1 빼기 4분의 1. 그 다음에 그 뒤에도 4, 5, 1 차이 나니까 1분의 1, 그 다음에 4분의 1 빼기 5분의 1. 마저 정리 다 할게요. 자, 5하고 6, 6에서 5 빼면 역시 1분의 1, 그 다음에 5분의 1 빼기 6분의 1. 자, 거의 다 왔습니다. 자, 1분의 1, 그 다음에 6분의 1 빼기 7분의 1. 아이고, 힘들게 다 썼네요. 자, 그러면 곱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이 안에, 이 앞에 숫자에는 이게 1분의 1은 1이기 때문에 곱하면 의미가 없겠죠. 자, 1분의 1 어차피 다 1을 곱하는 거기 때문에 선생님이 이 뒤에 분수 빼는 거 그대로 나오게 되겠네요. 자, 그래서 이 부분을 쓰게 되면, 자, 일단은, 자, 우리 맨 처음에 빼놨던 2 곱하기 2분의 1 선생님이 계속 파란색으로 체크하고 있는데 까먹으면 안 돼요. 맨 마지막에 2분의 1 곱해야 합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가로가 어떻게 됐죠? 1분의 1 빼기 2분의 1이 남았었고요. 그 다음에 그 뒤에는 2분의 1 빼기 3분의 1. 그 뒤는 다시 더하기 3분의 1 빼기 4분의 1. 그 뒤에는 4분의 1 빼기 5분의 1. 그리고 5분의 1 빼기 6분의 1.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6분의 1 빼기 7분의 1. 그래서 이거 정리한 거 보게 되면은 가운데 숫자를 봐볼게요. 자, 마이너스 2분의 1과 플러스 2분의 1 서로 상쇄돼서 사라지고요. 마이너스 3분의 1 플러스 3분의 1. 마이너스 4분의 1 플러스 4분의 1. 마이너스 5분의 1 플러스 5분의 1. 마지막으로 또 마이너스 6분의 1 플러스 6분의 1. 이렇게 되고 앞에 1분의 1과 끝에 마이너스 7분의 1은 남게 되겠네요. 자, 그래서 2분의 1 곱하기 결국 이 뒤에 남는 거는 1분의 1과 끝에 있는 마이너스 7분의 1 이것만 남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계산 마무리를 지어보면, 자, 2분의 1 곱하기, 그 다음에 이 괄호는 통분하게 되면은 7분의 6이 나오게 되겠죠. 자, 그래서 마지막에 2분의 1과 곱하게 되면은 약분을 해서 1, 3. 그래서 최종적으로 답은 7분의 3이 나온다는 거를 확인을 하게 됐습니다. 선생님이 지금 이거 문제
풀었을 때 지금 2분의 1 빼냈죠. 이 2분의 1을 빼내지 않았을 때 지금 맨 처음에 4, 12, 24, 40, 60, 84인 상황으로는 부분분수를 사용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거 2분의 1 빼내서 부분분수를 이용하는 조금 난이도가 있는 문제였습니다. 일단 여 오답 문제 풀이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